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를 화면으로 소환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부터 보시죠. 리온 쿠첸, 두 번째 용의자 효성, 세 번째 유안타 증권. 알리바이 수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보시죠. 리온 쿠첸,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매물대 돌파 시 추세 상승 기대된다. 밥솥주가 쿠쿠전자 상장 전까지 굉장한 시세를 냈었고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좀 조정 국면이었고요. 한 번씩 그래도 또 움직여는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진입이 가능할지 알리바이 수사해 주시죠. 네, 기간 조정을 마무리 국면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매물대 돌파 시 추세 상승 기대,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증거가 사실을 기반으로 행위는 좀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체포 및 위험 종목군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위험으로 보지만은 일단 체포성 위험으로 반등시마다 매도 형태 네.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종목은 최대 실적을 발표해가면서 항상 고점권대에 지난 6개월간 물량이 나왔어요. 매도 물량이 나왔죠. 과거에 어떤 그런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매물대 돌파 시점마다 매도 물량이 출현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 실적인데 개인들은 보통 이런 게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최대 실적이 나올 때마다 기관이 따라갔고 기관이 대량 매집을 하면 그래서 주가가 급등 나오면 그때가 항상 상투였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주식은 특이하게 대주주 이런 경우에는 제 추측입니다.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주주를 기본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기관들을 조금 그러니까 개인이 이 종목의 주인인 경우가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일반 개인은 아니고 내부자 정보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물량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 리온 쿠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범죄자들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데 한번 증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그 주식의 시세를 뭐 네. 외국인이 주도하는 경우나 기관이 주도하는 경우 혹은 개인이 그렇죠.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분명히 특징이 잘 나타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위에 이제 일일별로 누적입니다. 파란 색깔은 누적이고 빨간 색깔은 매수예요. 매도 누적, 매수 누적. 지난 4년간의 거래량을 분석하고 수급을 분석했는데 이건 개인입니다. 네. 개인들이 주가가 가장 상투죠, 이 지점이. 네. 이게 이제 사실 저 아래 2,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1,000%가 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5,000원에서부터 매집을 했어요. 그런데 쭉 대량 매집을 바닥에서 한 다음에 주가가 2만 원 갔을 때 가장 상투에 누가 털었느냐? 2014년도 작년 가을에 개인이 가장 많이 털었죠. 네. 누적으로 사상 최대 매도가 파란색 그래프로 가장 매도가 많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런 다음에 기간 조정을 짓고 다시 또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옵니다. 17,000원, 16,000원대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또 누가 가장 많이 때렸느냐? 개인이 또 가장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주가 조정받고 또 반등 나올 때 또 때렸죠. 그래서 개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간 가장 최고점 산봉우리 정상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쳤는데 반대로 또 잠깐 한 번만 더 볼까요? 매수도 또 반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주가 눌림목을 줬을 때 가장 많이 산 게 이 개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왔을 때 또 때리고 있어요, 살짝. 따라서 이 종목은 확실한 어떤 정보를 개인이 기관보다 우위에 점해가면서 전형적으로 기관들을 좀 실적의 바탕으로 들어오는 기관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갖고 노는 형태로 하게 되나? 일반 개인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물량을 과감하게 개인과 함께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등은 좀 더 나올 걸로 보여져요. 네, 양태준 대리님 어떤 단서들 수집하셨나요?
우선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2014년 대비해서 뭐 성장 가능성은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기술적인 증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표에서 보신다면은 작년 11월부터 이제 9,000원 선에서 약 한 13,000원 선 정도 박스권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번 정도는 13,000원 밑에서 저항이 좀 나와서 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왔을 때 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수를 할 때, 우선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이제 증거인데, 그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기 밥솥입니다. 국내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쿠코전자가 한 68%, 리온쿠첸이 한 32% 점유율로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이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 수혜주라고 뭐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수출액이 약 한 60억 정도 안 되는 수치로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크게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에서 보시면 이제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중 FTA가 좀 발효가 되면 좀 관세가 없어지고 좀 중국 수출에도 좀 탄력을 좀 받을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온쿠첸의 좀 신사업 쪽 이제 또 새롭게 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3년부터 전기 레인지를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매출액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약 한 50% 정도 성장세를 이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도 그 정도 매출을 좀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이제 준공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만 약 한 4천만 대 정도 이상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살아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온쿠첸의 향후 좀 방향성도 이제 이러한 전기 레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증거로 말씀드렸던 뭐 기술적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2015년도에는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전기레인지나 중국의 실적 증가세에 따라서 앞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저항을 받고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그 매물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온쿠첸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조정을 지난해에서부터 받게 되면서 지난해 8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네요. 이후에 13,000원대 주가가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에 진입했을 때 돌파하지 못하고 한 3번 정도 다시 밀려나는 지금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현재 주가 11,800원, 2%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은 낮다라는 시각을 두 수사관 모두 제시하면서 이 13,000원대 매물대 돌파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전기레인지와 중국법인의 실적 개선세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후에 박스권 하단에 다시 진입했을 때 매수 시기를 저울질해보자는 또 일각의 의견까지 제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온쿠첸 위험으로 분류하죠. 두 번째 용의자 효성,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진실일까요? 네, 한번 증거 자료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유지된다. 항상 보면 범죄인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 전망.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모호긴 해요. 자, 그러나 저는 일단은 석방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용의자들의 특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 성향이 비슷한데 범죄 성향이 전부 다 수급을 바탕으로 이 범인들을 검거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효성도 아까 리움 쿠첸이 개인이 약간 이 주도를 했다면 범죄를 설계를 했다면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수급의 주인입니다. 네. 실제 이 종목에. 그래서 저는 증거적으로 이 종목을 일단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 매수 수급은 지난 3개월간 외국인은 120만 주를 매수했어요. 외국인 매수 지속 맞습니다. 샀는데 계속 사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수급으로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를 보면 플리게톤이라는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강화 정도라든가 변형이 안 되는 게 알루미늄 이상인, 그러니까 쇠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걸로 갖고 엔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건물을 올린다거나 이런 걸 할 때 특수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효성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 매출액이 2천억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세계에서 이게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거의. 근데 앞으로 이쪽 부분이 이제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효성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효성은 또 도레이케미칼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도레이케미칼 다음으로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 탄소 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탄소 섬유 플리게톤 수급 모멘텀이 확실하죠. 외국인이 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지만 사실 중소기업 같은 회사인데 제품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확실한 점수를 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따라서 직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효성, 이게 지금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난 3개월간 120만 주를 샀죠. 42개월간. 그럼 누가 팔았느냐? 개인이 70만 주 팔고 기관이 50만 주를 팔았어요. 자, 그런데 효성이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알리바이를 검증해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거냐면 효성은 지능기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 건설회사죠. 효성이 인수한. 그것 때문에 적자 폭이 커서 계속 이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능기업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조금 건설회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2천억 꼬나받고 4천억 꼬나받는 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중공업 부문이 있습니다. 저가 수주 때문에 상장이 고전했는데 그 부분도 2014년도부터 실적이 약간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또이또이 맞춰주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실제 성장 모멘텀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그래서 증거 자료가 석방 쪽으로 그렇게 좀 제시한 것이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플리케톤. 네.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설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화학 물질인데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플라스틱인데 네. 주로 이제 이 플라스틱을 플랜트? 갖고 네. 자동차 엔진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네, 네. 자동차의 어떤 차량 경량화 소재.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만드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부품이라든가 거를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이 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경기에 민감하지만 또 범용적으로 진짜 다 쓰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뭐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다 화학 물질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소재를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한데 사실 주가의 모멘텀이 되기는 힘든 소재인 것 같아요. 이 플리게톤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학 소재가? 네. 신소재 화학 소재가 나왔다. 상품화를 만들어서 이런 게 큰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 적을 잘 못 봤던 것 네. 같아서 탄소 섬유, 플리케톤 그리고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태준 대리님, 증거들 알아보죠. 예, 우선 뭐 효성 같은 경우 알리바이에서 본다면은 뭐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알리바이 속에는 또 다른 부분도 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알리바이로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은 이제 우선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위험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증거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표에서 이제 보시면 그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반대 포지션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3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바뀌는 시점 때마다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은 다시 좀 맞물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과거의 매매 패턴을 봤을 때 조만간 좀 하락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미 좀 매매 포지션이 맞물리고 뭐 각각의 뭐 매수에서 매도, 또 매도에서 매수가 되는 시점일 때 하락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그 하락이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좀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후 또 보시면은 또 강한 상승이 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고 말 종목이 아니고 꾸준히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상승을 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실적 같은 경우가 좀 견조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좀 흐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 중에 뭐 스판텍스라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이제 원가 경쟁력이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효성의 좀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산업 자체 또한 좀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눈에 딱 띄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좀 꾸준한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폴리케톤인데요. 2013년 10월 초에 뭐 최초로 이제 독자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차량 경량화 트렌드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폴리케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의 원료로 좀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량 경량화 트렌드에 발 맞춰서 아마 2017년부터는 2015년 올해 한 중반기부터는 그 성장이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맞물린 시점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상당히 좀 좋은 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효성이 그동안 우리가 잊어왔었던 차량 경량화라는 테마를 이끌고 가는 주도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재, 폴리케톤이라는 소재를 개발해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주식시장의 어떤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종목군들을 이끌고 혹은 스스로 혼자라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효성은 어떤 단서를 통해서 주가를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그동안의 부진을 좀 만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26% 상승. 하지만 화학업종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40% 넘게 올라서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상승 추세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 자, 한 분은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또 새로운 모멘텀들 중요하게 보셨고요. 또 한쪽에서는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지만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노린다면 또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일단 석방에서 또 위험에서 그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해 놓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용의자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바로 유한타증권,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TV 광고로 증명되는 증권업의 호황, 상승세 쉽게 꺾이지 않을 것. 진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TV 광고로 증명되는 증권업 호황, 유한타증권. 이 사명 바꾸고 나니까 주가 잘 올라가요.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름에 파동이 있다. 그래서 잘 안 풀린다 할 때 그 소위 뭐 장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명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장명이 아니라 개명이군요. 네, 맞아요. 근데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 진짜 안타 쳤습니다. 그것도 안타를 쳤는데 저는 이게 좀 알리바이는 맞지만 상승세 쉽게 꺾이지 않을 것. 여기에 이게 조금 가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고점 징후가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 증권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네. 유한타증권은 증권업을 뛰어넘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증권업종은 좀 더 가더라도 유한타증권은 빨라요, 발이.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도록 할 건데요. 재미난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리움쿠체는 개인이 주인이었고 효성은 외국인이 주인인데 이 유한타증권은 기관이 주인입니다.
최악 실적 발표 나왔던 작년도 여름 그때 최악 실적 발표 나고 2,000원 전후에서 더 이상 안 떨어졌어요. 반등이 나왔죠. 최악 실적 뉴스 악재 플러스 주가 반등. 근데 지금은 장밋빛 기대감 심어주죠. 그런데 주가 급등, 거래량 사상 최고 최근 들어. 그래서 저는 상투 징후가 거의 뭐 99%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외면할 때 매집해서 모든 사람이 좋게 나올 때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지는 손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면 돼요. 선취 매수, 선취 매도인데 유한타증권 기관 수급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의도하고 우리 작가분이 이거를 종목을 3개를 꼽았다. 범죄자들을 꼽았다면 제가 봤을 때 천재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그렇죠. 천재인데. 저희 PD님 천재 맞으십니까? 예, 천재인데 주식이 천재인데. 네. 예. 그런데 이제 꿈보다 해몽이 좋았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조금 네. 달리 생각해봐야 되겠죠.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들이 파는 지점 어떻습니까? 상투죠. 네. 팔았다가 다시 대산 지점. 잠깐만, 네. 대산 지점이 상투예요. 기관이 이 종목은 매집하면 상투입니다. 기관이 다시 매집하면 상투, 팔았다가 다시 산 지점. 이 상투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지금 여기서도 또 파는 지점이 바닥이에요. 다시 샀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력한 매집이죠. 지난 2년간. 그 지점이 지금 주가 급등인데 따라서 저는 기관이 항상 상투를 만들어주는 독특한 형태의 어떤 이 유한타증권. 그래서 이것이 진짜 기관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인지는 현재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유한타증권은 현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니까 제가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400% 오른 현 지점에서 강력한 주가 매도, 오히려 공격적인 매매자라면 공매도까지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의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늘 알리바이의 퍼즐이 정확히 맞춰지는 새 용의자의 수사셨을 것 같아요. 박한샘 전문가님께서 보시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렇게 주식을 잘했나? 우리 PD분들이 이런 깜짝 안목으로 놀랐습니다. 또 종목을 골랐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네요. 일단 체포 의견 주셨고요. 양태준 대리님, 유한타증권 후광통을 계기로 해서 특히나 이 후광통이라는 모멘텀으로 이 기업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단서 어떻게 모아지나요? 우선 유한타증권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좀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증권 업황이 좀 호황을 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예상이 되면서 당분간은 증권업종에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은 좀 당연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도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따라붙기에는 리스크라든지 부담이 상당히 좀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후광통 효과도 앞으로 좀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표에서 보시면 작년 11월 17일부터 좀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국내 투자자 규모가 한 1조 7천억 정도로 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삼성증권이 좀 점유율을 좀 최고로 가져갔는데 최근 1개월로 본다면 삼성증권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10% 이상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홍콩이라든지 상해에 애널리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점유율은 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의 상승은 상당히 좀 리스크라든지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증권업 자체가 일단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은 여러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후광통이 시행되면서 그와 관련돼 있는 마케팅을 취하게 되면서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전면에 이 후광통 관련해서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증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 따라붙기에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점 징후까지 보인다는 단서가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타증권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체포하죠.
오늘 리움쿠첸 효성 위험이고요. 유안타증권 검거됐습니다. 자, 오늘 효성을 석방해 주셨잖아요. 전략 있으신가요? 효성은 좀 단기적인 것보다도 좀 중기적인 걸로 석방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86,000원 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0원 정도 86,400원 하니까 살짝 눌림목 이용해서 목표가는 103,000원 제시합니다. 손절가는 78,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대리님은 다 위험으로 분류해 주셔서 전략 없으시죠? 예, 전 따로 오늘은 제시해드릴 전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 기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